그 아내 외도 후 남자의 삶 배신에서 회복까지 그 일장 충격의 순간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을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 많은 남성들이 이 순간을 인생이 두동강 난 것 같았다고 표현한다.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기점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 설마 우리 아내가? 하는 부정의 감정이 먼저 찾아온다. 증거를 보고도 이건 오해일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남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배신감과 함께 몰려오는 원시적인 분노. 주먹을 쥐고 벽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수년, 수십 년간 믿어온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온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 행복했던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허무감. 눈물이 나오지 않는 남자들도 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자리 잡는다. 이는 단순히 아내를 잃었다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온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절망감이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내가 부족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은 걸까? 나는 남자로서 매력이 없는 걸까? 이런 자기의심과 자책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수면장애와 식욕부진이 찾아온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괴로워한다.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고 먹어도 체하거나 구역질이 난다.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거나 반대로 폭식으로 인해 살이 찌기도 한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병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그 이장 혼돈의 소용돌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몇 주간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평온함을 느끼다가도 현실을 떠올리는 순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한다. 분노의 강도가 점점 커진다. 아내에 대한 분노, 상간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복수심이 생기기도 한다. 아내와 상간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 그들이 받을 사회적 제재를 상상하며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동시에 자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우울감이 깊어진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집중하기 어렵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불안감도 엄습한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스럽고 혹시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에 외출조차 꺼려진다. 아내에 대한 감정도 복잡하다.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존한다.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면 더 괴롭다. 그때 그녀의 미소도 거짓이었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도 모두 거짓말이었을까?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의심하게 된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TV를 봐도 재미없다. 업무에서도 실수가 잦아지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직장에서의 평가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그 3장 진실찾기와 잠은 자다 왜 이런 일이? 충격의 단계를 지나면서 남자들은 왜라는 질문에 매달리게 된다. 왜 아내가 외도를 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본다.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 언제부터 아내가 달라졌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쳤는지 생각해본다. 그때 아내가 늦게 들어온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새 옷을 자주 사던 것도 그 남자 때문이었구나 하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간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본다. 아내에게 관심을 덜 가져줬던 건 아닐까? 일에만 너무 매달렸던 건 아닐까? 로맨틱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은 때로 필요한 성찰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자존감을 더욱 떨어뜨린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상간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자신보다 나은지 궁금해한다. 때로는 탐정을 고용하거나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교는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아내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본다. 언제부터 외도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핸드폰 기록을 뒤져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아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다. 이런 행동은 진실을 알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신경 쓰인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을까? 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은 인간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온다. 신뢰했던 사람들마저 의심하게 되고 고립감이 더욱 커진다. 사회적 시각도 의식하게 된다. 남자가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볼까? 남자답지 못하다, 아내 하나 제대로 못 챙겼다는 시선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걱정은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다. 그 사장, 현실과 마주하기 선택의 기로에서 감정적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온다. 이혼할 것인가,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이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다. 이혼을 고려할 때 여러 요소들을 따져본다. 경제적 능력은 충분한가?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현실적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다.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절차에 대해 공부한다. 하지만 법적 싸움이 가져올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관계 회복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한다. 아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외도를 완전히 끊었는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내와 깊은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때로는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하다.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옳을까 고민한다. 경제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혼하면 생활비가 2배로 들고 위자료나 양육비도 지급해야 한다.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경제적 여유는 있는가? 이런 현실적 계산들이 감정적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다양하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라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을 지켜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필요성을 느낀다.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다. 감정이 안정되고 현실적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별거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천천히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5장 재건의 길 관계 회복을 선택했을 때 관계 회복을 선택한 남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다. 한번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 것인가?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고 조금만 늦어도 또 그 남자와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다.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일정을 공유하고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 수시로 보고받기를 원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지나치면 서로를 옥죄는 감시관계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 개선 방법을 찾아간다. 상담 과정에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털어놓고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보게 된다. 이는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다가도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용서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완전한 용서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계 규칙을 만든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한다.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한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친밀감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신체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감정적 친밀감도 서서히 회복해 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편안해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다. 외도의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잊으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 관계 회복은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이 필요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처음 결심을 떠올리며 버텨나가야 한다. 작은 진전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격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장 홀로서기 새로운 출발을 선택했을 때 이혼을 선택한 남자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과제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랜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일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집에 계속 살 것인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은 새 출발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요리, 청소, 빨래 등 그동안 아내가 해주던 일들을 스스로 해야 한다. 처음에는 서툴고 번거롭지만 점차 익숙해진다. 이 과정에서 자립심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경제적 계획을 새로 세운다. 위자료, 양육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고 혼자 생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때로는 부업을 고려하기도 한다. 경제적 독립이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다.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 퇴근 후 빈집에 들어가는 것, 혼자 식사하는 것, 주말을 혼자 보내는 것 등이 처음에는 매우 힘들다.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취미를 찾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한다. 자녀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이혼했다고 해서 아버지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면접 교섭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본다. 때로는 전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생긴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개인적 감정을 누르고 협조해야 할 때도 있다.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한다. 부부 친구들과는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직장 동료들, 동호회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도 한다.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미뤄뒀던 꿈들을 다시 꺼내본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이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재혼에 대한 생각, 은퇴 후 계획, 노후 준비 등을 혼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본다. 불확실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7장 치유와 성장 그 상처에서 지혜로. 시간이 지나면서 급성기의 고통은 점차 둔해진다. 하지만 완전한 치유는 쉽지 않다. 상처는 흉터가 되어 남고 때로는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다시 아프기도 한다. 치유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나선형의 과정이다.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처음에는 상담받는 것을 꺼려하는 남성들이 많지만 전문가의 도움은 회복 과정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운다. 그동안 남성다워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감정을 억압해왔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한다. 때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자기 이해를 깊게 한다.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우선순위 등을 재정립해본다. 이는 앞으로의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밑바탕이 된다.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 모든 관계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불신하지는 않는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원망과 분노에 매여 있으면 자신만 힘들어진다.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한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다. 일과 가정의 균형, 개인적 성취와 인간관계의 조화 등을 새롭게 고민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른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관점을 갖는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른다. 이는 행복한 삶의 열쇠다. 8장 새로운 시작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충분한 치유 과정을 거친 후 이제 진정한 새 출발을 할 때가 온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인생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상처는 흉터가 되어 자신의 일부가 되었고 그 경험은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사랑에 대한 마음을 연다.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신중하되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기다린다.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꿈을 꾼다.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한다. 이혼한 아버지든 관계를 회복한 아버지든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전해주고 싶어한다. 사회적 기여에 관심을 갖는다.